테더돔이 고점, 비트 전저 갱신할 때 알트 전저가 갱신 안 됐음, 코스피에서 투기성 자금 넘어옴, 뭔가 알트장 초석을 좀 다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알트 설거지장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한 채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 사서 손절 라인을 진짜 넉넉하게 한 2% 잡아놓고 를 판다던가 뭔가 이런 전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VPVR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죠. 이러면 계속 이 라인에 있었거든요. VPVR은 여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도 이 라인에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아 얘가 다시 올라와도 여기는 못 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요거 VPVR만 잘 봤어도 여기다가 뭐 숏을 박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좀 밑에서 물량 모아서 위에다 설거지 해가지고 매물대가 형성된 거는 이런 구간에서 숏을 좀 쳐볼 수 있고, 또 한번 이제 소탈3를 보면 어제 비트코인 빠질 때도 그렇고 알트가 버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비트고,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 비트는 전저 갱신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알트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알트를 만약에 RSI라고 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트가 내리고 이 비트의 RSI가 만약 이렇게 찍혔다고 칩시다. 비트에 여기 RSI 지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RSI 지표가 지금 이렇게 뜬 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알트장 초석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트 반등장세가 조금 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에 봤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위치에 있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니은자에서 실패하면서 빠지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여기까지는 열어두면서 알트 반등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어찌됐든 비트와 알트 이 덩치 중에서 알트가 조금 더 성장세가 조금 더 높을 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 알트장의 초석이 좀 다져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 테더 도미넌스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구간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저항받고 내려와도 이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금이 어디론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비트보다는 알트로 투기성 자금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 국내 주식도 보면은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 잡주들 연일 상한가 쳐놓고 이제 빼는 흐름이에요. 자전거에 치듯이 마치 연일 상한가 친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펌핑.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3표 시멘트를 들고 있다고 해서 봤는데, 보면 그죠? 딱 그 흐름이 전형적으로 코인 쪽에서 들어 올려서 펌핑 시킨 다음에 이제 천천히 설거지 치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죠. 이제 슬 주식 쪽도 뭔가 이제 힘 빠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때마침 비트 저점 갱신할 때 알트가 저점 갱신을 안 하고, 때마침 쓰레기 같은 알트는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고, 뭔가 알트장 초석을 좀 다지는 흐름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 자리가 단기 알트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런 흐름에서 자금 이탈이 조금씩 나올 거고, 말 그대로 투기성 자금이죠. 투기성 자금.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투기성 자금이 넘어온다. 애초에 테마주 같은 거 사가지고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알트에서 자꾸 이런 무빙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 안 사요. 그 사람들은 투기성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서 1% 2% 먹을 생각이 애초에 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투기성 자금이라고 앞에 이걸 붙여놨는데도 코스피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연일 고점 갱신인데요, 이제 머리가 아프다. 진짜 투기성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애초에 비트나 이런 거 안 삽니다.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생겼을 때 거길로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세력들이죠. 야, 코인 설거지장 시작됐다, 재밌겠다, 가보자 하는 약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코인에 좀 넘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 토탈3에서 비트가 전저를 갱신하는데 알트 가격을 버텨, 혹은 테더 도미넌스가 고점에서 꺾이고 있어, 시간봉에서 꺾이는데 비트보다 알트로 수급이 좀 되는 게 보이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국장 연휴 동안 쉴 때 투기성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 네, 저런 정말 유연한 생각,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저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연휴 때 올라가면 야 이거 올렸다 다 빼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서 못하가 아니라 연휴 때 진짜로 올라간다? 그거는 추격 쳐도 될 정도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매집푼으로 쳐버리는 거죠. N자 반등하고 있죠. 전형적으로 이 매집한 다음에 들어 올리는, 이렇게 한번 찔러가지고 손절하게 만들고, 이 정도면 그냥 나가야지 라고 만들고 그냥 VPVR 매물대 뚫고 날아가는 것들, 이런 차트 이제 앞서 나왔으니까 다른 애들 올려놓고 빠뜨렸던 애들 VPVR 위로 올라서면 요 구간 추격 칠 수 있다는 거죠. 거가증 100이 됐든 VPVR이 됐든
VPVR에 머리 박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저점 높여가면서 여기를 뚫고 이게 밟았을 때 여기서 추격 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긴 거예요. 태도 도미 고점, 비트 전저 갱신할 때 알트 전저가 갱신 안 됐음, 포스피에서 투기성 자금 넘어옴, 이런 유연한 사고로 알트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연한 사고가 안 되면 돈 못 벌어요. 이미 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기습적으로 올려놓고 다 빼버리는 이런 것들. 결국 이거 기습적으로 오를 걸 사실 맞추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거 VPVR 기준으로 얘네들 단타하는 게 더 편해요. 만약에 이 비토르 토큰이 지금 여기서 VPVR이 형성됐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이거 깨지면 손절한다는 근거로 현물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N자 반등하면서 전고 목표로, 혹은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서 이 VPVR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매물대를 잡고 아까 얘기했던 이 차트, 이 흐름으로서 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VPVR이 아직 위에 있으니까, 혹은 VPVR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아도 가격 기준으로는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그런 장세가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놓고 여기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 라인을 진짜 넉넉하게 한 2% 잡아놓고 이 VPVR 다시 찍으러 가는 이 흐름에서 알트 설거지장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한 채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다 되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가진 채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 사서 VPVR을 판다던가 이런 전략들이 좀 있거든요. 다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베이직 어텐션, 이런 거 안 쌌네? 이런 거 사놓고 나는 이런 거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맞추는 게 어려워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이 통했을 때는 뭐 끝내주는 도파민이 터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입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리네아 같은 것도 여기 내려와서 횡보할 때 이게 다 내린다는 가정을 충분히 해두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이런 구간에서 VPVR 다시 찍으러 간다, N자 반등하러 간다는 관점에서 뭔가 홀딩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쓸 수 없었는데 업비트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 자발트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보면 이런 흐름을 보면 분명히 이 유동성이 그냥 생긴 게 아닐 텐데 이 설거지 하는 애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비트코인 고점일 때 이런 흐름이 나오면 폭락장 직전 전조 증상인데, 오히려 비트가 폭락한 상황에서 테더 도미도 고점이고 비트 도미도 살짝 빠질 것 같은 이런 흐름에서 알트의 거래대금이 차면서 이런 설거지 무빙이 나오는 거는 이 장세가 최소 일주일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 코인도 VPVR 여기 형성되면서 이걸 찌르고 왔는데 얘가 다시 이걸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횡보하기 시작하면은 매수할 근거가 생기죠. 그래서 사고의 흐름을 굉장히 열어놔야 된다. 알트 4시간 50선 타면 롱, 그게 토탈3 기준이죠. 토탈3에서 4시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1시간 봉에서 여기다가 알람을 걸어놨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계속 최근에 테더 도미랑 비트 도미 조금 봤다고 했잖아요. 단기 알트장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까봐 여기다 알람을 걸어놨는데 여기 돌파하면서 트리거가 됐어요. 막상 보니까 메이저 알트장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자발트 잠깐 몰려가지고 오른 느낌이 들어서 메이저 알트장은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시간 봉 50선까지 넘어서야 이제 메이저 알트장이 올 것 같은데 아직 좀 멀었죠. 많이 멀었습니다. 그게 어디가 됐건 간에 타기만 하면 무조건 롱치고 여기까지 봐야 돼요. 200선까지. 왜냐면 바닥에서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나오면 힘이 셀 거라. 4시간 봉 50선에서 알트가 올라탄다. 이럴 때는 자발트보다는 메이저 위주로 도지가 될 수도 있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메이저 장세보다는 자발트 장세라서 자발트의 거래량이 좀 몰리는 현물 매수 관점은 저는 요 구간, 혹시라도 여기 페닉셀 나와서 요 구간까지 들어오면 매수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4시간 봉 50선 탔을 때 사는 게 이제 안전한 것 같아요. 계속 바닥 잡기를 하려다가 다 실패했잖아. 여기서도 이제 얘가 완만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행복하다가 올라타려나? 하다가 폭락 나와버렸고, 혹은 여기서 뭐야 이거 타는 거 아니야? 하다가 폭락 나왔고, 이러니까 어차피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봤자 그 위가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추세 변곡 확인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현물 관점에서 물리면서 가자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CVDD를 터치하고 간 이력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이라면 또 아플 수 있잖아요. 현물에서 마이너스 20-30% 지금 맞고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여기를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저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널널하게 밑으로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불타는 유튜브 라이브는 매주 월 화수 저녁 9시 30분